이제부터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여러분 5.1 원래는 ECMA 스크립트라고 하는데요. ECMA 스크립트 5.1 버전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좀, 네,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네, 좀 빠르다고 하면 중간에 좀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네,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PPT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100, 100, 100, 118장으로 되어 있네요. 11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반부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제 후반부에 조금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후반부에 한 80페이지 이후부터. 네. 그래서 이 후반부는 그 좀 잘 내용도 조금 어렵고 용어도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네, 스크립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 PPT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 저희가 나가야 되는 그 보면 일단 오버뷰, 그다음에 뭐 코드 스트럭처, 그다음에 스트릭트 모드, 뭐 데이터 타입, 변수, 그다음에 연산자, 제어문, 오브젝트, 펑션, 그다음에 익스큐터블 코드, 익스큐션 컨텍스트,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에는 프로토타입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보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신 것도 있겠지만 뒷부분은 사실 잘 모르는 이런 내용들이 거예요. 이 지금 익스큐터블 코드라든지 익스큐션 컨텍스트, 그다음에 프로토타입은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실 여기 익스큐터블 코드하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그 스크립트는 펑션을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펑션.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는 펑션을 1급 객체라고 합니다. 펑션을 1급 객체. 들리시나요? 네? 누구가 말씀하신 거예요? 저예요, 저요. 저 아하스. 아, 하리님이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어, 잘 들리네요. 제가 지금 팀뷰를 처음 사용을 해봐가지고, 이게 좀 뭐를 쓰고 하는 게 잘 어렵네요. 팀도 설정에서 마이크를 따로 켜야 되네요, 이게. 아, 네네. 네. 그게 네, 용도였어요. 그리고 스피커 네. TV와 볼륨으로 올리니까 잘 들려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뭐, 하리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뭐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 얘기를 해 주시면 같이 좀 얘기도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수업하고 이런 건 별로 재미없으니까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자, 일단 오버뷰를 이렇게 갈 거고요. 뭐 이제 앞쪽은 사실 뭐 그냥 오버뷰예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오버뷰고 뭐 스크립트는 뭔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의 강점은 뭐고, 그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의 한계는 또 뭐 무엇이냐. 그래서 요즘에 자바스크립트의 또 트렌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초반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로 월드 찍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본 중에 기본 헬로 월드. 네, 무슨 언어든 랭귀지든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를 다 찍죠. 그게 기본이죠, 기본. 자, 그래서 이제 좀 페이지를 넘겨서 네, 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위키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수업에서는 강의 뭐 네, 스터디에서는 역사를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언급할 내용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뭐 스크립트도 굉장히 좀 오래됐겠죠.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뭐 HTML로만 구성되었다가 사실은 그 어떤 그 웹 문서가 사용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가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자바스크립트의 그 크롬에 지금 탑재되어 있는 V8, V8 엔진이 좀 가장 핫하죠. 왜냐하면 V8 엔진이 노드.js에도 같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엔진이라서. 그래서 노드.js는 여러분들 뭐 하린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니까 노드.js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서버 사이드에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V8 엔진은 자바스크립트 크롬에서 개발한 크롬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엔진.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구동을 시켜주는 그런 엔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 자바스크립트가 초창기에 뭐 어떤 뭐 모카 브라우저인가 해서 뭐 라이브 스크립트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된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자바스크립트는 요즘 제가 V8 엔진을 요즘에 조금 그 좀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전에는 스크립트 언어들은 거진 다 인터프리터 언어였는데요. 그러니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가지고 바로 실행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컴파일러 언어가 아니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 V8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인터프리터와 그다음에 컴파일러가 같이 동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실행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성능 향상을 시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그 V8 엔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저희는 그런 내용까지는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사실은 그 크롬에서 자바스크립트 뭐 이거를 했지만 이거의 실제적인 표준 명세는 ECMA 스크립트가 표준 명세서입니다. 표준 명세서. 그래서 실제로 표준을 말하면 ECMA 스크립트, ECMA 261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자바스크립트 하면 그냥 뭐 ECMA 스크립트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곳에서 뭐 어차피 ECMA 스크립트 이거를 제출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ECMA 스크립트는 그냥 명세서일 뿐이에요. 명세서. 구현체가 없는 거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구현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I 같은 경우는 또 J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전에는 표준화된 문법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I도 이제 ECMA 스크립트에 있는 표준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라는 게 있는 걸 거고요. 그래서 ECMA는 기구의 이름입니다. 기구 ECMA. 그래서 뭐 ECMA 뭐 262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자바스크립트 제가 지금 아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그 7 버전. 그러니까 ECMA 스크립트 7 버전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 이상 그 이후의 버전이 지금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5.1 버전이고 지금 그리고 대부분은 6 버전까지는 어느 정도 다그 기능 구현을 해가지고 다 제공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크립트를 쓸 때도 브라우저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지 브라우저 버전이 어디까지 그 지원을 해주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다 스크립트를 짜셔야 돼요. 그냥 막 짜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가 내가 쓰는 게 또는 사용자가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몇 버전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사실 이 앞쪽 부분은 초반부들은 다 그냥 사실은 썰 풀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ECMA 스크립트 그 히스토리 보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2009년도, 2011년도에 이렇게 2009년도에 5 버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5.1, 그다음에 2015년도에 6 버전이 6판이 나왔거든요. ECMA 스크립트.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버전하고는 약간 다르겠죠. ECMA 스크립트 버전이 1판, 2판, 3판, 4판인데 4판은 버려졌고 5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6판도 어느 정도 그 표준으로 그러니까 그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소스 같은 거 좀 찾아보면 6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 소스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2015년도에 여러분들 아니지 2009년 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2009년, 2011년도에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 거진 7, 8년 써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버전 2015년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기능을 바로바로 구현을 못하니까 아직까지 다 그러니까 표준으로 ES6을 표준으로 사용할 수는 아직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 브라우징이 잘 안 되겠죠. 브라우저마다 네, 기능이 구현된 게 있고 구현하지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크롬에서는 돌아가도 IE에서는 잘 안 돌아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위에 있던 거는 ECMA 스크립트고요.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그 스크립트 썼던 게 자바스크립트 1.2 버전이 막 나와가지고 그때 썼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오브젝트라는 게 처음 그때 제이슨 오브젝트 표현법, 그러니까 제이슨 표현법이죠. 제이슨.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이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문법이 자바스크립트에 도입될 그때쯤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세계를 봤었죠. 이따가 뭐 그 예제 같은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네,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버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노드.js 같은 경우는 자바 8 엔진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바 신텍스로 여러분들이 그 런타임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네트워크 통신을 한다든지 HTTP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파일을 뭐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라이브러리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HTML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자바스크립트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네, 할 겁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자바스크립트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중간에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전혀 채팅방이랑 이런 게 잘 안 보여가지고 PPT만 열어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것들 가장 뭐 대표적인 게 HTML을 조작하는 거죠. HTML 조작하는 거.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거. 인터랙티비티를 지원해 주는 거죠. 사용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보면 네, 핵심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생성된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태생 자체가 이제 사용자와 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런타임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죠. 지금은 초기 모델에 비해서. 그래서 뭐 사용자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기 전에 유효성 검사, 유효성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이벤트 뭐 버튼을 달아서 이벤트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미지 로딩 할 때 뭐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고 각종 그돔 객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HTML 일레먼트와 같이 그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일레먼트를 삽입을 할 수도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서버 사이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사이드라는 건 사실 노드.js라든지 다른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포커싱을
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퍼블 쪽 하실 거고 그다음에 웹 쪽 그 웹D 쪽 하시게 되면 사실은 서버 사이드보다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코드를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렇고요. 네. 뭐 서버 인터랙션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어떤 사용자에게 엔드 유저에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 만든 문서, 웹 문서에 어떤 즉각적인 어떤 그런 피드백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일단 그 인터랙티버티를 그 일단 증가시킬 수 향상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GUI 인터페이스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책에 있는 것들이고요. 사실 저도 뭐 네, 그냥 있는 거라서 그냥 넣습니다. 자 그냥 뭐 이거저거 막 쭉 나와 있는데 사실 다 그냥 건너뛰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네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한 번만 좀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에도 뭐 한계가 있겠죠. 근데 기능이 계속 지금 그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HTML5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 추가된 런타임 API들이 많이 추가가 됐죠. HTML5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전에는 사실 뭐 그 통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웹소켓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소켓을 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에는 그냥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만 그 사용자가 상호적 작용하는 용도로만 자바스크립트는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브라우저, 그러니까 어차피 HTML 문서라는 거는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문서로서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컬에 있는 파일 읽기라든지 쓰기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어떤 그 보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로컬 PC에 관련돼서 자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많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막 실행한다 막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보안상의 이유로 다 거의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런 거 사실은 안 됐었죠. 근데 HTML5에서는 접속할 수는 있죠. 소켓을 오픈 시켜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노드.js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서버 프로그램을 아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자바스크립트를 우리는 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드.js를 사용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자바스크립트로 짜시려면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노드.js에서 사용하는 제공해주는 API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는 특성이 싱글 스레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싱글 스레드. 여러분들 뭐 싱글 스레드 하면 뭐 잘 개념이 안 설 거지만 일단은 싱글 스레드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싱글 스레드. 싱글 스레드. 우리가 멀티 스레드, 싱글 스레드라고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를 지원합니다. 싱글 스레드.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그 다시 한번 싱글 스레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ECMA 스크립트 5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jQuery나 ECMA 스크립트, 그러니까 ES6 버전이 더 하고 싶다고 하면, 네, 그때 한번, 그때는 뭐 같이, 뭐 제가 해도 되겠지만 같이 한번 그 파트를 좀씩 나눠가지고, 그때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스크립트를 모르셨던 분들도 한 반 이상은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까지는 그 이해를 하실 정도로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듣는 분들 중에서 반 이상은.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ES6 해가지고 같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네, 같이 공유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게 많죠. 자, 뭐 이제 서론은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HTML 만들어가지고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보는 게 뭐 필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전원 툴이 이클립스이기 때문에 이클립스를 키겠습니다. 이클립스. 다들 사용하시는 텍스트 에디터를 오픈하시겠습니까? 뭐 알고 있는 분들은 짜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셔도 됩니다. 텍스트 에디터요? 텍스트 에디터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텍스트 에디터는 메모장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보기 불편하시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서브라인 뭐 텍스트 있지 않았나요? 서브라인이나 사전 준비물 서브라인 네, 맞아요. 제로님 지금 집 회사하셔가지고 텍스트 에디터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에디트 플러스는 유료죠. 네, 유료라서 네, 아톰 쓰셔도 되고요. 뭐 노트패드 플러스도 있고요. 노트패드로 하시기는 조금 불편할 거예요. 네, 이클립스 없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쓰던 거라서 그냥 이클립스 쓰는 거고요. 네, 뭐든 가능합니다. 뭐든 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또 운 좋게 저랑 똑같이 이 이클립스를 설치하셨으면 네, 똑같이 설치하셨으면 네, 저랑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저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저는 일단 헬로 웹이라는 그냥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HTML이라든지 이것들을 전부 다 그 하나 폴더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라서요. 이클립스는 약간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저는 파일을 만들 건데 여기 보면 저는 HTML 파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HTML 파일 뭐 이렇게 다른 툴로 쓰시면 확장자를 HTML로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이거는 이클립스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저는 바로 HTML 파일로 이렇게 할게요. hello world.html 할게요. 제가 그 이클립스를 쓰는 이유가 네, 기본 코드 HTML 기본 코드들이 전부 다 나왔죠. 네, 이거 HTML5 딱 그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고칠 것도 없어 해서 저는 그냥 이거 사용을 합니다. 뭐 이거 제가 모드 외워서 이거 그냥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용을 해요. 네. 일단은 저는 그 여기 무조건 그 인코딩 방식들은 전부 캐릭터 셋이든 뭐든 UTF-8로 맞춰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프로젝트를 할 때도요. 그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이 인코딩 타입을 여러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 파일 인코딩 자체를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UTF-8로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쓰셔야지. 예, 뭐 HTML 제가 HTML이나 그 JS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이제 뭐 자바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 인코딩 타입을 좀 잘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셔야지 나중에 프로젝트 공유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 안 나고 잘 네, 합쳐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좀 보시고 하시고요. 네, 이 스크립트를 만들 기본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스크립트를 만들려면 이 헤더 태그 사이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헤더. 근데 사실 이 스크립트는 아무데나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 헤더에다가 넣게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데 헬로 월드를 얼러트 창, 그러니까 경고창으로 출력할 것이냐 아니면 콘솔에,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콘솔에 출력할 거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헬로 월드를 HTML, 그러니까 문서에다 그대로 출력할 거냐 한 세 가지로 출력할 수 있겠네요. 콘솔에다 출력할 거냐 아니면 경고창으로 출력할 거냐
아니면 문서에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출력할 거냐. 세 가지를 다 해볼 수 있어요. 헬로 월드라고는 했지만 이제 그 헬로 월드를 찍기 전에 사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여러분 스크립트라는 게 문서라는 게 HTML 문서는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파싱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파싱이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파싱이 되고요. 이 스크립트의 위치가요. 이 스크립트의 위치가 여기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도 올 수 있어요. 제가 이 끝은 잘 모르겠지만 이 끝에도 올 수 있을 겁니다. 아닌가? 네. 아무튼 바디 뭐 이런 사이라면 어디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스크립트가 있는 위치에서 있는 위치에서 다 평가가 돼요. 그 스크립트들이 실행돼야 될 코드들은 실행이 되고 평가돼야 될 코드들은 다 평가가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실행과 지금 평가를 얘기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 보시면 실행과 평가라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여러분 바디는 뭐 바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올 수 있고 제가 뭐 HTML 뒤에다는 저 작성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문서상의 어느 위치에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HTML 문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파싱이 돼서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도 이렇게 문서가 쭉 내려오면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그 파싱이 돼가지고 네, 평가되고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HTML에 있는 일레먼트의 그 순서 있잖아요. 일레먼트가 작성된 로딩이 된 후에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이슈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 바디 사이에 뭐 이렇게 일레먼트들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뭐 div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타입은 뭐 버튼 뭐 이런 식으로 value는 뭐 버튼 근데 이런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립트가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놓냐면요. 이거는 그 요 녀석이 요 위에 있는 요소들이 전부 로딩이 완료된다는 전제 하에서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아래쪽에다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만들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진짜로 한번 해볼게요. 스크립트 해가지고 자 콘솔에다가 여러분 먼저 찍어볼까요? 콘솔 자 콘솔 점 로그에서 헬로우 월드 요 여러분 지금 제가 쓰는 이 콘솔 로그라는 거는요 런타임에서 제공해주는 API예요. 그러니까 함수입니다. 함수. 런타임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예요. 이 콘솔은 윈도우 객체라는 녀석에 그 담겨 있는 녀석이고요. 윈도우 객체라는 녀석이 담겨 있고 윈도우 객체는 윈도우 객체를 직접 기술하지 않고 그냥 윈도우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를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콘솔은 런타임에서 제공해 있는 API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콘솔에다가 뭔가 출력할 때 쓰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알러트가 있어요. 알러트. 뭐 알러트인지 얼러트인지 네, 알러 그냥 얼럿이라고 했는데 네, 정확한 발음 기호를 제가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네 발음 기호 제가 지금 찾으면 시간 낭비할 거 가지고 네, 찾지 않겠습니다. 네. 저기에 네, 헬로 월드를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거는 경고창을 띄우는 거고 얘는 여러분 콘솔에다가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도큐먼트 객체에 보면 도큐먼트 라이트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도큐먼트 라이트에 도큐먼트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큐먼트 라이트 함수인가? 이게 맞나요? 이거 되나? 네, 일단 안 되면 좀 볼게요. 이 도큐먼트는 사실 이 문서 HTML 문서가 로딩이 완료됐을 때 이 도큐먼트를 원래는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 브라우저에다가 저는 이제 크롬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롬을 쓰시면 개발할 때 좋아요. 네, 파일을 밀어 넣겠습니다. 파일 어디 있니? 자, 일단 뭐가 떴나요? 이 경고창 떴죠? 경고창 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왼쪽 잘 보시면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그죠?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싱글 스레드, 아까 제가 싱글 스레드라는 말 했잖아요.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이게 엔진이 요 콘솔.log과 얼러트 그다음에 도큐먼트 라이트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례로 읽어가지고 다 실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큐먼트 라이트는 지금 실행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 지금 블락이 걸려 있거든요. 블락 걸려 있다는 건 펜딩 또는 뭐 대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야지 이 함수의 실행이 종료돼요. 그래야지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싱글 스레드에서 실행이 돼요. 얘가 여기서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얼럿해서 이거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네, 여기 지금 여러분 헬로 월드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나오죠? 나오나요? 네, 나온다고 굳게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헬로 월드예요. 헬로 월드. 그래서 결국은 브라우저 내부 엔진에서 이렇게 파싱하면서 문서를 파싱하면서 이거 스크립트네?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스크립트 V8 엔진에서 이제 이 녀석을 다 해석을 하겠죠. 해석을 해서 이 녀석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경고창이 뜨고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대기 상태를 뜨고 있는 거예요. 대기 상태. 네. 그리고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녀석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게 헬로 월드입니다. 헬로 월드. 자, 제 지금 PPT에는 보시면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바디 태그 안에다가 P 태그를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스크립트 해가지고 얼럿 헬로 월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딱 멈춰 있는 거죠. 더 이상 문서가 파싱도 안 되고. 여기서 멈춰 있다가 여기 딱 확인 누르면 여기에 이제 after running script 이게 나오는 거죠. 이런 문서의 형태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스크립트를 추가하는 거는 별로 약간 지향하는 편입니다. 네, 지향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스크립트는 헤더에 스크립트 이쪽으로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약간 문서 사이에다가 스크립트를 넣는 거는 좀 많이 네,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크립트를 집어넣는 방법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스크립트를 여러분 내부 스크립트죠. 내부 스크립트. 이거 얘는 내부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냥 링크를 걸 수도 있죠. 그렇죠? JS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링크 걸죠. 스크립트 소스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외부 스크립트를 그 링크 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무슨 인라인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인라인 스크립트. 일레먼트의 요소의 값으로 프로퍼티의 값으로 스크립트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을 법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혹시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런 거? 이게 여러분 결국은 이게 이제 인라인 스크립트죠. 인라인. 여러분들 인라인 알잖아요. 인라인 그 스포츠 인라인 스포츠. 네, 인라인이에요. 얘는 내부 스크립트고 그 다음에 외부 스크립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외부의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그 녀석의 주소를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 경로는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경로. 만약에 내가 여기에 모듈.js를 했으면 여기 이렇게 모듈.js 해주고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부, 내부, 그다음에 얘는 뭐 인라인.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가 로드 됐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해라 그런 그러니까 이 문장을 실행해라 그런 의미예요. 이 문장을 실행해라. 이 문장. 근데 지금 onload라는 게 없죠. onload는 뭘까요? onload는 뭘까요? 사실 잘 모르죠. 근데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뭐 스크립트든 뭐 어떤 언어든 해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로 열고로 끝났잖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으면 대부분이 뭐죠? 함수죠. 그쵸? 아닌가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뭡니까? 함수죠. 그죠?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완성한다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이거는 번외인데, 네.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함수가 1급 객체라고 해요. 1급 객체. 함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1급 객체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차츰차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 onload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여기에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해줄 거냐면 여기다 또 콘솔을 하는 거죠. 콘솔에 로그를 찍는 거예요. 뭘 로고 찍냐면 아까 콘솔 안 봤다는 거 보니까 콘솔 봐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onload 뭐 cold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onload 함수가 cold 됐다고 콘솔에다가 찍는 거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열어놨던 이 화면을 다시 우리가 F5번 눌러보면 여러분들 F12번을 여기서 누르세요. 크롬에서 F12번을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나옵니다. F12번을 누르시면 F12번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콘솔 좀 로그로 찍었던 거, 콘솔 로그로 찍었던 거는 브라우저의 콘솔에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온로드가 콜드 되어 있다고 나오죠. 자, 이거를 봐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실행됐는데 이렇게 쭉 실행됐죠.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부터 실행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여러분 함수인데 얘는 바로 실행되는 녀석이 아니에요. 함수는 호출을 해줘야지 실행되는 겁니다. 함수는 호출을 해줘야지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신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인라인 스크립트로. 이거는 뭐냐면 바디가 완벽하게 로딩이 됐을 때 문서의 바디가 그러니까 결국은 도큐먼트가 로드가 완료됐을 때 onload 함수를 실행할 거야라는 거죠. 실행할 거야. 문서가 로드가 완료됐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할 거야.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나중에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뭐 이제 헬로 월드 찍은 거니까요.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보게 될 게 뭐냐면요. 이 녀석을 보게 될 거예요. 이 함수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함수.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지금 뭐가 없어요. 얘는 블럭도 없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이렇게 그냥 스크립트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쭉 쓰는 이 스코프를 여러분 글로벌 스코프라고 해요. 글로벌 스코프. 네, 영어로 좀 써볼까요? 네, 글로벌 전역 스코프라고 합니다. 전역 스코프예요. 이 녀석들은 지금 이 함수,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글로벌 스코프에 다 정의되어 있는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은 그대로 명령어로서 실행될 거고, 이 녀석은 함수로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코드가 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글로벌 코드들이 이렇게 글로벌로.
실행되고 얘는 함수로 선언이 돼 있어서 이 함수는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실행을 함수 실행. 근데 이게 온로드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온로드를 없애고 이거를 이렇게 없애고요. 없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온로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점이 다르는 거죠. 아까 바디에 온로드라고 했다는 거는 뭐냐면 바디에 그러니까 HTML 문서가 그 브라우저에 로딩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문서로서 돔 트리가 다 구성되어 있다.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알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니까 네 그래도 맥디 뭐 펍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돔 객체 이런 건 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까 바디의 온로드에 이 온로드 함수를 실행했던 거는 문서가 로드 된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냥 온로드 함수를 여기 이렇게 선언해 놓고 여기에서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로 얘 실행, 얘 실행, 얘 실행,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립트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뭐 이벤트 리스나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스크립트는 우리가 정의한 스크립트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저장을 하고 여기서 돌려봐도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네. 근데 아까 시점이 다른 거죠. 뭐 얘를 호출하는 시점이 이 함수를 실행하는 시점. 그래서 여기 그냥 여러분 온로드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 코드는 온로드는 이렇게 썼죠. 자, 온로드 이렇게 썼죠. 이 코드는 사실 이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window.onload는 해가지고 여기 펑션에서 사실 이런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거의 유사한 코드예요. 이 코드가 윈도우에 온로드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바디에다가 인라인으로 이렇게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 이렇게 자 이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놔두고 이거는 하나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뺀다는 얘기죠. 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아까 바디에 있는 온로드라든지 윈도우의 온로드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 그 콜백 함수라고 해요. 콜백 함수 또는 뭐 리스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콜백 함수입니다. 콜백 함수. 결국은 뭔가 윈도우의 객체들이 전부 일레먼트들이 전부 브라우저에 의해서 파싱돼서 이게 완료가 됐을 때 로딩이 완료가 됐을 때 이 콜백 함수를 실행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지금은 많이 헷갈리겠지만 이거는 여러분 계속 기본적으로 우리가 윈도우 온로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펑션을 이렇게 하나를 설정을 해주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실행 코드를 주면 이게 윈도우가 그러니까 문서가 다 로딩 돼가지고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형태의 그 펑션 표기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펑션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펑션 익스프레션. 이거를 펑션 디클레이션. 네. 우리말로 하면요. 이거를 선언식 함수라고 하고요. 첫 시간인데 이런 이거를 여러분 표현식 함수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영어를 이게 다 그 번역해 놓은 거라서요. 이게 함수 선언식 이거 약간 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함수 표현식 선언식 함수 표현식 함수를 함수 선언식 함수 표현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다른 이름으로는 기명 함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있어서 기명 함수라고 하고요. 얘는 이름이 없어서 무기명 함수라고 해요. 네.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하고 오브젝트만 알면 사실 끝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뭐 첫 시간인데 너무 어려운 걸 본 것 같지만 함수를 여러분 지금 정의한 것만 지금 나와 있어요. 함수, 함수를 정의를 했고 첫 번째 보는 거는 선언식 함수라고 하고 두 번째 거는 표현식 함수라고 합니다. 표현식 함수. 결국은 네, 두 개 다 함수 표현식이에요. 함수 표현식. 자, 뭐 헬로 월드만 하다가 좀 많이 왔는데요. 자, PPT를 좀 봐볼게요. PPT에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뭐 JS 해가지고 아까 외부 파일, 외부 스크립트를 이거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사실은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하셔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PPT가 대부분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중반까지는. 네, 중반 이후에는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네,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코드 스트럭처 볼게요, 여러분. 코드 스트럭처. 이제 뭐 자바도 그렇고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문장이라는 게 있고요.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익스프레션. 표현식이라는 거. 표현식. 스테이트먼트. 표현식. 뭐 그렇게 있는데 그 두 개의 약간 구분이 있어요. 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스테이트 문장이라는 거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게 될 명령들이 스테이트먼트고 자바스크립트의 스테이트먼트는 value, value는 여러분 값이잖아요. 값과 오퍼레이터, 연산자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산술 논리 비트와이즈 뭐 이런 것들 이런 연산자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여러분 표현식입니다. 표현식은 그 계산 결과가 마지막에 그 결과값이 어떤 싱글 밸류로 결과값이 나오는 걸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익스프레션도 뭐 뒤에 나올 겁니다. 키워드는 예약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커멘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테이트먼트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쓴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이게 그냥 다 스테이트먼트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함수만 세 개 다 호출한 형태거든요. 이거 다 지금 함수만 호출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했던 코드들은 전부 다 함수만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변수를 선언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연산자가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함수만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여러분 뭐다? 전부 다 스테이트먼트다. 스테이트먼트. 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와 스테이트먼트는 여러분 이렇게 같은 라인에다가 쓰지 않고요. 라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게 bad case고 이게 good case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 스테이트먼트가 끝날 때 문장의 마지막에 꼭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생략 가능합니다. 근데 생략이 가능한데 얘가 그 자동적으로 엔진에서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외워가지고 하시면 되게 그거 언제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스테이트먼트 단위로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세미콜론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류가 발생할 그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끝에 붙여주는 게 좋아요. 자, 다음 게 여러분 익스프레션이에요. 익스프레션 여러분 보시면 익스프레션은 여기 뭐 리터럴 그다음 이리터럴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 7, 정수면 7, 뭐 문자열이면 뭐 스트링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실수형이면 뭐 1.0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리터럴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리터럴은 이게 그 정수 넘버 타입의 리터럴이냐 아니면 스트링 리터럴이냐 아니면 오브젝트 리터럴이냐 제이슨 그러니까 어레이 리터럴이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네. 그런 리터럴이에요. 이거 뒤에 좀 나올라나 모르겠네. 그리고 얘는 변수죠. 연산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평가돼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값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의 값으로 평가 리턴되는 게 그게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익스프레션인 겁니다. 밑에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이 테이블이 다 익스프레션이에요. x는 7하면 7이라는 그 식별자라고 합니다. 변수 또는 식별자 x라는 변수에 7을 할당한 겁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3 플러스 4죠. 그러면 얼마예요? 7이죠. 3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7을 리턴해요. 익스프레션은 마지막으로 싱글 밸류로 평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7이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증가 감소 연산자인데요. 증가 감소. 이거는 요 녀석은 i는 i 플러스 1. 요 녀석은 i는 i 플러스 1인데 이건 살짝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거는 증감. 네, 증가네요, 증가. 감소는 왜 없니? 네. 이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감소 연산자가 돼요. i는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i 플러스 i 마이너스. 네. 그래서 네. 요거하고 요거는 약간 동일하게 보이지만 사실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값이 먼저 증가되고 평가가 되느냐, 평가되고 나서 값이 증가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스트링을 두 개를 더하면 이거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결과값이 my 스트링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my 스트링이고 이거는 my 스트링에다가 bet를 또 더한 거죠. 스트링 더하기 연산자는 그러니까 스트링의 더하기 연산은요. 문자열의 더하기 연산은 뭐 어떤 걸 더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추가하는 거예요. 뒤에다 붙이는 연산이래요. 뒤에다 뒤쪽으로 붙이는 연산이에요. 두 개의 스트링을 붙이는 연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마지막에 있는 게 로지컬이죠. 논리. 요거는 오화. 이것 또는 이것이 뭐냐? 참이라는 얘기죠. 요것 또는 요것이 참일 때 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논리 오화잖아요. 오화 연산자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오화 연산자가 약간 좀 그 기능이 좀 잘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것도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쪽이 참이면 참이죠. 이거는 양쪽 다 참여해야지만 참인 AND 연산자. 얘는 equal. 이거는 관계 연산자. expression 1이 expression 2보다 크냐? 관계 연산자. 네.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이런 거는. 논리, 관계. 아시죠? 아시나요? 네. 자, 세미콜론. 자, 세미콜론 뭐하는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세미콜론을 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미콜론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엔진에서 스크립트 엔진에서 자동으로 넣어주는 여러분들이 그걸 또 다 외우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근데 뺄 수는 있어요. 세미콜론을. 하지만 스테이트먼트와 스테이트먼트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주는 게 네, 좋습니다. 지금 뭐 휘님이 대입하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첫 번째 거는 대입이고요, 어사인이고요, 어사인. 두 번째 거는 값이 같은가 맞습니다. 세 번째는 타입과 값이 완전 같은가. 네, 맞습니다. 타입과 값이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연산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이 얼러트 해가지고 3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문장이 내려갔잖아요. 다음 문장으로. 그죠? 그리고 플러스 2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결과를 6으로 그냥 그대로 도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여러분 뭐 하냐면 세미콜론을 안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미콜론. 어, 네, 제가 1.0과 2를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 세 번째 연산자는 3개짜리, 네, 3개짜리 연산자는 요 하나, 둘, 셋, 요거는 요 3개짜리는
네, 값과 타입이 동일해야지만 true를 반환합니다. 네.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숫자를 표현하는데 정수형, 실수형이 따로 없어요. 그냥 넘버 타입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내부적으로 뭐 저장되는 거는 약간 다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넘버 타입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1.0과 1은 제가 비교해 보진 않았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자바스크립트 5 버전에서 5 버전에서 네. ECMA 스크립트 5 버전에서 스트릭트라는 게 유즈 스트릭트라는 게 스트릭트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스트릭트 모드. 그래서 스트릭트 모드를 사용할 때는 유즈 스트릭트를 JS에 그 처음 시작하는 JS에서 처음에다가 써주시거나 함수에 처음에 써주시거나 하면 이 스크립트가 파싱 될 때 애매모호한 그런 코드들을 다 에러를 발생시켜요. 그런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스크립트 자 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X에는 7을 할당을 하고요. 여기다가 콘솔로 한번 이렇게 저 X를 출력을 하는 네, 스크립트를 아까 거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한번 네, 네. 여기 보시면 이 7이 찍히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어, 같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콘솔에 7이 찍히는 게 얼러트는 좀 주석 처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7이 찍혀요. 그리고 X를 여러분 인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X를.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초기 버전부터 해가지고 좀 그 뭐랄까 좀 버그 같은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기능들을 그런 버그 같은 녀석들을 없앨 수가 없어요. 백워드로 그러니까 그 이전 버전의 호환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버전 호환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네, 기능들을 다 그냥 막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잘못된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됐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변수를 선언을 하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선언 없이 사용한 거예요, 이게. 변수를 선언 없이. 근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됐지만 유즈 스트릭트를 넣게 내면 저게 안 됩니다. 자,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넣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요즘 스크립트 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유즈 스트릭트. 엄격 모드를 쓰는 거거든요. 엄격 모드. 네. 저 유즈 스트릭트는 여러분 어차피 그 이전 버전에서 그러니까 저 5.1을 지원하지 않는 녀석이나 유즈 스트릭트를 지원하지 않는 녀석에서는 저거는 그냥 무시되거든요. 유즈 스트릭트가 그냥 그래서 저대로 놔두면 되고요. 이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콘솔에 7이 안 찍힌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on-catch 해가지고 on-catch reference error 해가지고 x is not defined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스크립트 이렇게 실행하다가 여기 요 문장 가가지고요 오류 발생하는 겁니다. 오류 발생하는 거예요. 변수 변수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선언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변수를 당연히 여러분 변수를 사용할 때는 선언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이전 버전에서
저런 기능들이 버그처럼 있었어요. 이것도 네,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버그들을 여러분들 그 조금 안다는 친구들이 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버그를 그냥 엄청나게 만능처럼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변수를 아무 데서도 선언하지 않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막 써가 그냥 써버리는 거죠. 아무 데서나. 그러면 저 변수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요. 글로벌로 올라가요. 글로벌로 올라갑니다. 글로벌 전역 변수로 올라갑니다. 근데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버그예요. 버그. 어떻게 보면 버그인데 네. 그 기능을 네, 그 버그를 기능처럼 사용해서 스크립트를 많이 작성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요. 네, 함부로 그 제거는 안 하지만 스트릭트 모드에서는 이제는 저런 것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네, 엄격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예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여기는 이렇게 함수 내부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스트릭트.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스크립트에다가 다 해당할 거니까요. 스크립트 최상단에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네요. 보편적이겠죠. 네. 그래서 저 스트릭트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건데요. 네. 이거 팔진수, 네, 팔진수 신텍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예요. 팔진수. 네. 근데 옛날에는 이거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with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with가 있는데 이 with는 쓰시면 안 돼요. 사실 쓰면 안 되는 건 없지만 그냥 사용을 좀 배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with를 쓰게 되면 굉장히 모르겠어요. with를 쓰는 사람은 거진 못 봤지만 제가 한두 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은 with 문장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결국 스트릭트 모드에서 쓰지 말라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변수를 지우는 행동 하지 말아라. 기능으로 있지만 하지 말아라. 뭐 어떤 이발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펑션의 어규먼트 뭐 이름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네. 블라블라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다는 모릅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디클러리 펑션이 이 펑션 이 펑션을 요 if 블럭 안에다가 펑션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if 블럭 안에다가 이런 형태의 코드는 짜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스트리트 보드에서는 다 오류 발달할 테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오브젝트 이 녀석은 이제 오브젝트 리터리라고 하는데요. 제이슨 오브젝트 또는 네, 그냥 오브젝트라고 해요. 제이슨 오브젝트. JSON 제이슨. 네, 근데 여기 보면 얘 A는 프로퍼티고요. 여기 있는 1은 값입니다. B는 프로퍼티 이름이고 C는 값이에요. 또 근데 A가 또 있죠. 원래 오브젝트 내에는 프로퍼티가 같은 이름의 프로퍼티가 중복돼서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오류를 뱉어 준다는 얘기 같아요. 네. 많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들을 많이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은 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코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네, 테스트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네. 이런 코드를 입력했을 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undefined라는 거는 여러분 예약이에요. 예약어예요. undefined는 네, 타입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나의 타입이에요. 프리미티브 타입입니다. 기본 원시 타입. 그래서 여기다가 오를 할당 못해요. 이것도 네, 안 돼요. 이것도 예약어예요. 예약. 이거 무한대입니다. 인피니티 무한대예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 건데요. 객체를 하나 만든 건데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네, 오브젝트 1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할당을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지금 x에다가 요것도 여러분들 사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오브젝트라는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오브젝트라는 객체의 프로퍼티 x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x라는 프로퍼티의 값이 70이고 라이터블이 false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 오브젝트에 보면 이렇게 오브젝트 1.x 해가지고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에 라이터블을 false로 해놓으면 얘는 재할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재할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할당을 하고 있죠. 이 코드가. 그럴 경우에 스트리트 모드에서는 뭐가 난다는 거예요? 오류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코드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막 했던 것들 다 오류를 발생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런 문장들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이게 뭐야 이게? 모르죠 당연히. 이건 다 이제 여러분들 객체 타입이고요. 객체도 이제 객체를 가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전에 객체에 대해서는 조금 네,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릭트 모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버그로 알고 있던 기능들, 스크립트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그 플렉서블해? 그러니까 뭐 플렉서블, 네, 유연해라는 그런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트릭트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강제적으로 네, 에러를 뱉어줍니다. 에러를 엔진에서.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사실은 그냥 아, 네, 그냥 스크립트 조금 훑어본 거고요. 사실은 이제 데이터 타입부터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네, 스크립트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데이터 타입부터가 시작입니다. 데이터 타입부터가. 자바스크립트는요, 데이터 타입이 5개의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5개의 데이터 타입? 네, 5가지의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은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요. 네, 오브젝트는 그대로 말 그대로 오브젝트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변수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데이터는 형이 존재한다. 데이터는 형이 존재한다. 그게 스트링이냐, 아니면 숫자냐, 또는 널이냐, undefined냐, 네, 불린, true냐, false냐, 이런 값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값을 담을 때, 그 값에 맞는 네,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내부적인 거고요. 내부적인 거고,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자체에는 형이 없습니다. 변수 자체에는 형이 없어요. 형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변수의 형은 언제든지 다이나믹하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는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 다섯 가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은 레퍼런스 타입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바라든지 뭐 했던 분들은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 자바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인스턴스, 네, 인스턴스, 객체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스턴스. 네.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퍼런스 타입은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이에요. 실제 이름은. 네. 그리고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를 선언할 때 형을 데이터 타입, 형이라는 건 데이터 타입이에요. 형을 기술하지 않아요. 좋죠. 네. 그래서 미리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5에는 여러분 VAR이라는 네, VAR이라는 예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 자, 저 한번 좀 따라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다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노드 밑에다가 해볼게요, 여러분. 온노드 밑에다가 여기에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상한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잘 따라하십시오. 자,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두 개를 만드세요.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첫 번째다가 뭘 넣을 거냐면요. 펑션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펑션의 바디. 네. 네. 자, 다시 할게요. 봐보세요.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앞에 가로 열고 닫고에다가 펑션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거 중괄호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중괄호 닫는 중괄호하고 여는 중괄호하고 닫는 중괄호 가운데에서 이 커서를 갖다 놓고 엔터를 치시면 네. 여러분 이게 제 아이디입니다. 네. 이 녀석이 여러분 ip이에요. 네, 제 아이디인 ip입니다. 이게 펑션 네. 자, 여기다가 여러분 변수를 한번 선언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변수 좀 선언하려고 변수 바 n은 1 바 str 스트링 헬로 월드 이렇게 볼까요? 헬로 월드 바 오브젝트는 어레이는 어 바 바 not assign 네 이런 변수도 하나 할게요. not assigned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널 터스는 널 자, 여러분 이게 프리미티브 타입 네 프리미티브 타입 넘버 타입의 프리미티브고요. 이거 넘버 타입입니다, 여러분. 넘버 타입. 자바스크립트는 실수나 정수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넘버 타입 하나로 무조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타입이에요. 프리미티브 타입입니다. 얘는 undefined예요.
얘는 여러분 널입니다. 널. 얘는 여러분 오브젝트예요. 얘도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 중에서 어레이 오브젝트입니다. 얘는 여러분 불링이에요. 불링.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는데 보세요. 그냥 바밖에 없죠. 없어요. 타입이 따로 없어요. 인티저면 인티저, 플로트면 플로트, 캐릭터면 캐릭터, 스트링면 스트링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은 네. 요거 프리미티브 이것도 프리미티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예, 이 두 개는 다 객체 타입이에요. 근데 얘는 객체인데 이건 일반적인 객체 리터럴이고 얘는 어레이 리터럴이에요. 어레이입니다. 이거 어레이 배열이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네, 이렇게 해볼까요? 콘솔에 로그로 몇 개 좀 출력해볼까요? 네, n 출력해보고 n이면 당연히 1 나오겠죠? 여기 str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헬로 월드 나오겠죠? str은 뻔하니까 이거 넣어볼게요. 이거 not assigned. 그 다음에 뭐 오브젝트 네. 이 정도만 출력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콘솔에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명령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일단 그냥 한번 요거는 요 명령어가 약간 달라지면 더 좋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해보냐면 화면에서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네, 저장한 다음에 오류 떠 있구나. 네, 이거 오류 지금 여러분 오류가 떠 있어서 오류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 실행 안 돼요. 네, 오류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 오류 났잖아요. 이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났는데 이거를 여러분 뭐 바를 넣어주든가 아니면 유즈 스트릭트를 없애줘야 됩니다. 지금 코드에서는 네.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저 오류가 떠면 더 이상 코드들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류 뜬 건 다 잡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네, 해보면 뭐니? 오류가 났네요. 뭐니? 여기다 세미콜론 안 집어놨구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저랑 똑같이 하신 분들은 여기 다음에 여기에 세미콜론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게 세미콜론 여기다 안 붙이면 다음 문장들 파시를 이상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뒤에 그 세미콜론을 붙여주라는 이유가 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세미콜론 여기에 네, 붙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네. 네. 자, 졸리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를 출력한 부분이고요. 여러분 요게 제가 EP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우씨 스페링이 생각 안 나네. with invoked permission expression인가? 어우씨 잠시만요. 죄송.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맞네요. 네. immediately invoked function expressions. 네. immediately. 네.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즉시 실행 함수라고 해요. 얘를. 이제 발음은 EP라고 하고요. 즉시 실행 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 형태를 여러분 엄청 많이 볼 거예요. 스크립트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따라 하시거든요. 콘솔 로그는 언제 사용하냐고요? 콘솔에 출력할 때 사용하는데요. 사실 잘 안 씁니다. 저 콘솔 로그. 그냥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예전에 맨날 그 뭐 얼러트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콘솔에다가 내가 중간중간에 값보려고 그냥 콘솔 로그 좀 쓰고요. 콘솔 로그 잘 안 써요. 네. 자, 여러분 즉시 실행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함수인데 함수를 호출해줘야지 함수가 실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언과 동시에 실행이 되는 형태라고 해서 선언과 동시에 실행되는 형태라고 해서 즉시 실행 함수인데요. 뭐 이거 선언했다고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이게 글로벌 코드예요. 이쪽이 이렇게 쭈루루 글로벌 코드인데 위에서부터 이게 실행되는 코드들은 이거 실행되는 코드죠. 이거 실행되는 코드예요. 이거 선언. 오케이. 그러면 x에 7이 할당될 거고 이거 당연히 콘솔에다가 출력되는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이거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여러분 뭐냐면요. 함수를 선언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함수를 호출했죠. 이거 실행되겠죠? 이거 여러분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 실행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는 보면 펑션 이걸로만 보면 여러분 펑션입니다. 펑션 그냥 선언해 놓은 거죠. 선언해 놓은 건데 여러분 선언해 놓은 건데 이런 타입은요. 이 녀석 이거 그냥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딱 오면 이거 선언돼 있네. 근데 이거 실행해 버려요. 여기서 인터프리터 언어는 어떻게 되죠? 스테이트먼트 읽어가지고 실행하죠. 다음 스테이트먼트 읽어가지고 실행해주죠. 뭐 스테이트먼트 단위일지 아니면 뭐 연산자 단위일지는 모르겠지만 스테이트먼트 단위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쭈룩쭈룩 내려오면서 읽고 명령어를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를 읽고 실행을 해줬을 건데 사실은 이것도 그냥 펑션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정의를 하면서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이 뒤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함수를 실행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수를 실행하는 그 함수 실행하는 그 뭐야 키워드예요. 기호죠, 기호.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거 앞에 있는 요거 가로 열고 닫고가 뭐냐면요. 이거 가로 열고 닫고 그냥 가로 연산자예요. 가로 연산자. 여러분들 수학 산수 해봤잖아요. 가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가로부터 되죠, 무조건. 가로부터 결과 나오잖아요. 이거 자체가요. 함수를 평가한 다음에 그 평가된 함수를 리턴을 하고 그거를 뭐 하냐면 실행하는 형태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를 즉시 실행 함수라고 합니다. 즉시 실행 함수 EP. 네. 여러분들이 최신 스크립트를 보면 이런 문장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도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함수만 있는 경우는 옛날에 많이 있었죠. 이 펑션만 그냥 쭈르륵 나열되어 있는 거. 근데 요즘에는 다 모듈화를 잘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속 많이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연습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뭐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여러분 뭐 펑션을 집어넣고 무기명 함수예요. 무기명 펑션 그리고 바디 그리고 바디에 이 중간에다 커서해서 엔터를 딱 치면 여러분 이게 입힙니다. 쉽죠? 만들기 어렵나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네. 그래서 파라미터를 넘길 때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파라미터를. 근데 이 함수 자체가 파라미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써주지 않은 것 뿐이고요. 파라미터를 넣으면 여기에 여러분 제가 자 밑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1, 2 여기에는 A, B 여기는 1, 2 여기는 A, B 그러면요 이 1과 2 이게 1은 A에 2는 B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콘솔.log 해보면 맨 콘솔 로그밖에 안 하죠. 네. A, B를 차례대로 출력을 해보면 네. 여기에는 1이 여기에는 2가 돼서 출력이 됩니다. 네. 자, 이 정도 코드는 10초면 입력하실 수 있죠. 네, 10초만 제가 기다렸다가 제가 브라우저를 한번 보고 네, 10시가 가까워지니까 네. 1, 2 나오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함수네? 함수인데 그러면 그냥 이거 함수 평가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어이구 보니까 이거는 함수 표현식이네. 그러면 당연히 실행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니까 이것도 뭐야? 함수로 끝나는 게 아니구만. 응? 이거 바로 실행했네. 그러니까 네, 이 문장이 실행이 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PPT 좀 볼게요. 자, 여러분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은 네, 변경 불가능한 값이고요. 그래서 immutable value라고 합니다. mutable value하고 뭐 immutable value가 있는데 mutable value예요. 값 자체는 변경을 못 해요. 여러분 이거는 변수의 값을 제할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의 밸류 자체는 변경 불가능해요. 메모리에 값을 새롭게 할당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의 값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약간 이거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변수에 그러면 나 변수 x에다가 1 넣었다가 변수 x에다가 2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변수 자체의 공간에다가 1이었던 값을 2로 바꾼 거고요. 1이 2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변경된 게 아니고요. 아예 자체가 그냥 바뀐 거예요. 1에서 2로. 그러니까 재할당된 거죠, 재할당. 1을 변경해서 2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예요. 변경 불가능하다는 값 자체가. 그래서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에는 넘버, 스트링, 불린, 널, undefined가 있습니다. 이거는 ECMA 스크립트 버전 5를 기준으로 했고요. 당연히 6 버전에는 네, 뭔가가 추가됐어요. 심볼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심볼. 나중에 여러분들 6 버전을 같이 하게 되면 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버는 정수, 실수, 정수든 실수든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넘버 타입 하나밖에 없고요. 프리미티브, 그다음에 스트링, 문자열, 불린, 그다음에 널은 여러분 널은 초기화를 시키긴 했는데 그냥 뭐 초기화를 시켰지만 그냥 널 값이다 그런 의미고요. 이 두 개는 값이 다릅니다. 이거 두 개가 동일한 값은 아니에요. 두 개 여러분 그 비교해 보면 값이 달라요. undefined는 어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사인 할당을 하지 않았을 때 undefined가 나와요. 아까 여러분들 그 예제에서 보시면 이 변수 있죠. not assigned 해가지고 여러분 할당문이 전혀 없죠. 할당문이 없는 것은 여러분 undefined입니다. undefined. 그리고 함수가 리턴이 없을 때 undefined를 리턴한다 그래요. 함수의 리턴 값이 없을 때 undefined를 리턴한다고 합니다. 네, undefined가 나와요. 자, 그래서 넘버 타입 하면 여러분 넘버 타입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넘버 타입은 정수 그다음에 실수를 그냥 넘버 타입 하나로 처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은 뭐 인티저니 플로트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블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는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 넘버에는 여러분 인피니티 지금 제가 발음 기호가 인피니티가 맞는지 모르겠네. 좀 이상한데 네, 인피니티가 가수 이름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 지금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플러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1을 0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플러스 무한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NaN이라는 게 있습니다. NaN not a number, not a number, 넘버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트링을 점수로 막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저런 NaN이 뜬다는 거죠. 네. 스트링을 대한민국 나누기 100 뭐 이렇게 한다는가 그런 것들 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의 넘버 타입입니다. 스트링 네 이게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죠 여러분 문자 열.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 더블 커테이션과 그러니까 더블 퀘션 마크와 이게 정확히 표현인데 예. 큰 따옴표와 여러분 작은 따옴표를 다 쓸 수 있어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네, 다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을 해줘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스트링 처리하다 보면 굉장히 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6 ECMA 스크립트 6부터는 백스틱이라는 걸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요즘 최근에 그 스크립트 코드 보면 이게 틸드냐? 틸든가 여러분 이게 뭐죠? 이 문자가 이 문자가 그 싱글 코테이션이 아니고요. 싱글 코트가 아니고 틸트 키보드 잠깐만. 저희 키보드 여러분 ESC 키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죠? 물결같이 물결도 아닌 녀석. 아니요. 그거 물결 말고. 네네네네. 두 번째 거. 그걸 여러분, 저게 영어 이름이 틸트인가? 틸트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저 녀석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거 그냥 여러분 싱글 쿼테이션이나 더블 쿼테이션이라 묶은 거랑 똑같은데, 요 안에 이렇게 여러분 그 익스프레션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이제 변수를 바로 이렇게 해서 달러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값이 그냥 여기 그대로 삽입이 됩니다. 근데 없었어요. 5.0까지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딱 6.0이 이런 좋은, 이거를 템플릿 리터럴? 네, 템플릿 리터럴인가? 아무튼 그런 기능으로 해가지고 추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 익스프레션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게 좋죠. 옛날에는 다 플러스하고 막 했었거든요. 네네,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네, 그런 용어로도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템플릿 리터럴인가 리터럴 템플릿인가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나왔더라고요 기능이 이게 그 ECMA 스크립트 6에 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런 문법도 보실 수 있다는 거. 아, 이거 스트링구나. 그리고 이거 그냥 이 안에다가 익스프레션을 쓰면 이 스트링에다가 여기 안에 그 익스프레션이 값이 평가가 돼가지고 이 스트링이 완성이 되는구나. 예, 그런 걸 좀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케이프 캐릭터라고 해서 특수 문자들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문자 그 여기 보시면 싱글 쿼트 안에다가 다시 싱글 쿼트 이 문자를 넣으려고 하면 그 엔진이 파서가 스크립트 파서 해석하는 해석기가 이거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스케이프 캐릭터를 써가지고 이거는 문자열 스트링이다.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 스트링이다. 싱글 쿼트 문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문자열과 문자열 사이에 여러분들이 뭘 넣으려고 하냐면 이 싱글 코트를 하나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무지하게 안 들어가요, 저거. 예? 저거 안 들어갑니다, 잘. 그랬을 때 이거는 문자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더블, 이거는 백슬래시.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백스페이스, 이거는 캐리지 리턴. 폼피드 이거는 약간 그 뭐 엔터키랑 약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라인피드, 폼피드는 라인피드, 예, 캐리지 리턴.
여기 폼피드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는 뭐 이 두 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탭입니다. 탭. 탭. 네. 버티컬 탭이냐 뭐 수평 탭이냐 수직 탭이냐 그런 건데요. 뭐 T나 뭐 V는 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이런 코드 이렇게 이스케이프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특수한 어떤 형태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여기는 백스페이스다. 얘는 어떤 엔터키 이런 형태의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스케이프 캐릭터로. 불린 타입은 true, false. 네, true, false. 두 개밖에 없죠? 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true, false. 그죠? 네. is name checked true. is age checked false. 자, 여러분 이건 이제 딱 눈에 보이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딱 보면 뭐예요? 네, 뭡니까? 이 함수? 이 함수의 형태가 뭐예요? EP죠, EP. 네, EP고 요렇게 그냥 이 안에 이 변수들은 뭐냐면 다 이 함수의 스코프가 이 스코프가 함수로 국한이 됩니다. 스코프가 함수에 국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함수를 벗어나서는 이 변수들을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를 벗어나서는 못해요. 그리고 이 지역 변수들은 여러분 지역 변수들은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사라집니다. 지역 변수들은 이 함수가 실행이 종료되면 이 녀석들은 다 사라져요. 메모리에서. 스택 메모리에서 다 팝돼 버립니다. 팝팝팝팝. 스택 메모리에다가 푸시 하죠. 스택 메모리. 네, 여러분 제가 그냥 뭐 그리지도 않고 다 말로만 해서 그런데 스택 메모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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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세요. 저 이제 거진 다 끝났어요. 음, 스택 메모리에 잠시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좀 지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삭제가 왜 안 되니? 네, 여러분 스택 여러분 아시죠? 스택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스택이에요. 스택에다가 요렇게 데이터들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푸시하고 꺼낼 때는 여러분 이거 팝, 팝, 팝 이렇게 되는 게 스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수의 실행과 관련된 메모리는 스택 메모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 변수들이 다 이렇게 스택에 팝 이렇게 다 할당됐다가 전부 함수가 실행되면 이거 스택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역 변수는 이 펑션의 스코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예외 상황이 좀 있지만 네, 그거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딱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타입에 널이고요. 널 포인트, 널이라는 거는 사실 그 어떤 뭐그 위에서 한 거하고는 어느 것도 속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요. 널이. 그래서 널은 nothing, empty, unknown. 그래서 잘 쓰진 않아요. 널을. 근데 이제 널은 뭐 가끔 집어넣기도 하죠. 값을 아무것도 안 넣을 때 그냥 널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네, 네, 뭐 쓸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널이라는 거는 뭔가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요.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undefined거든요.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undefined고 그래도 널이라는 거는 무엇인가로는 초기화를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undefined는 여러분 뭐? undefined는 할당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함수가 리턴하지 않을 때 undefined를 리턴합니다. undefined. 그리고 함수 리턴할 때 이 함수를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new 플러스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호출하는 경우에는 undefined가 아니에요. 네,
그 경우만 이것도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나올 거고요. 네. 자, 다음 게 이제 여러분 사실 데이터 타입 중에서 그 오브젝트 타입인데 여기까지는 프리미티 타입이고 이제 이 다음이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은 이 뭐 잠깐으로 할 수가 없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30 제 PPT 기준으로 31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오브젝트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오늘 내용이 아니더라도 혹시 뭐 질문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혹시 뭐 평소에 하시다가 문법적인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으면 혹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오늘 한 거 중에서 혹시나 설명이 네, 아직 6시 안 됐네요. 4분 남았어요. 어? 아, 없으신가요? 네, 박수 나오고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걸로 종료하고,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음 주는 구정이죠. 다음 주는 구정이니까, 31일. 다음 주는 저희 하실래요? 다음 주는 수요일까지가 구정이네요. 근데 목금인데 사실 뭐 제가 한 달 만에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은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쵸? 아리님,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할까요? 아니면 그 다음 주로 그냥 아예 다 연기할까요? 너무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조금 연결하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은데. 저 금요일은 많이 안 힘들 것 같고 일요일이나 목요일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요일은 많이 힘들 것 같고 일요일이요? 일요일을 일요일은 놀아야죠. 일요일은 저희 주말에는 일요일은 놀아야죠.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월요일도 어차피 괜찮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많이 스포팅 하실 텐데. 그러니까 다음 주가 어차피 구정이니까 그러면 2월 11일 날 두 번째를 좀 할까요? 2월 아, 11일 날 구정이에요. 월요일. 네.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다음 주도 이거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시간 이렇게 하면 또 어, 다들 힘들어하실 것 저도 같으니까. 특별히 네. 오늘 일정이 없어서 그러면 요 다음 일정 같은 경우는 한번 다시 채팅방에서 저기 뭐야 방에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